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잘 안 찐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닙니다. 섹스를 통해서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별명이 호비족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겐시스까지 차근차근하게 진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쯤 인류의 할아버지격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호모 사피엔스. 이름 자체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라서 3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등장 시기에 대한 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전에 등장했던 고인류와 비교해도 신체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되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능,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 사회를 통해서 육체적인 격차를 극복합니다. 결국에는 힘센 것보다 똑똑하게 짱짱맨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진짜 직계 조상인지 아닌지 논란 중인 호모 할배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3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의 친척종입니다. 요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 즉 인류의 아종 또는 근현종이라고 논란이 있는 종입니다. 아까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종보다 좀 더 세부적인 분류가 아종입니다. 이 아종에 속해 있으면요, 생식은 가능한데, 즉 자식은 낳을 수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굳이 섹스를 해서 애를 낳지 않는 종을 우리는 아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랑 늑대가 아종 관계입니다. 근현종은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같은 속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생식이 되지는 않는데 생물학적으로건 유전적으로건 가까운 종을 근현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하빌리스가 지금도 지구상에 있다면 인류의 근현종이라고 불렸겠죠.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 얘들이 왜 논란이냐? 맞아요.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 계곡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뭐가요? 화석이요. 그래서 이름이 네안데르탈인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됩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에서 살았다고 전해져요. 그러다가 인류의 직계 조상, 그러니까 아빠 호모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전 세계로 퍼질 무렵에 멸종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얘들이 갑자기 왜 없어졌지? 우리 아빠들이랑 싸우다가 멸종이 됐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린 건가?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들 없어서도 멸종될 그런 운명의 종이었나? 라는 게 논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학명으로요,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야들은 유럽인들의 직계 조상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아예 볼 수가 없다라고 추정을 했다가 현재는 유라시아 사람들, 즉 흑인 계통의 인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의 유전자의 1%에서 4% 정도 유전자를 남겼다라고 말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직계 할매가 네안데르탈인의 할배랑 하긴 한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에게 남겨준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게 적게 먹고도 생존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무슨 소리냐? 몸에 빠르고 간단하게 지방을 축적시키는 유전자를 남겨줬어요. 근데 그게 현대인의 몸에 남아서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잘 안 찐다 그러잖아요. 그게 걔들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거의 안 받아서 그런 거래요. 이런 비슷한 인류 중에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그러니까 플로렌스인도 있습니다. 얘들도 9만 년쯤에 등장을 해서 1만 3천 년 전까지 있었는데 얘들은 어디 섬에 처박혀 살다가 키가 1m로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비족이에요. 데니소바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밀소바가 아니라 데니소바인입니다. 8만 년 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섬나라 원주민의 일부에는 아직도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4%에서 6% 정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른 사람 속, 즉 다른 호모들과의 교잡, 그러니까는 섹스를 통해서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동시대에 살면서 호녀를 탄생시켰으니까요. 그렇게 또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에는 7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쯤 정말 인류의 직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호모들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요. 이 호모들은 다른 호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혼혈을 통해 원시인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모 중에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 지구상에 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1만 5천 년 전부터는 후기 구석기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가끔씩 역사책에 이 시대를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만 년 전쯤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신석기 시대의 기반이 닦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끔씩 우리의 직계조상은 구석기인이 아니라 중석기 또는 신석기인이라고 말을 나오는데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호모 하빌리스가 구석기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신석기 시대와 그 어떤 인류의 문명을 연 것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이 직계 조상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포켓몬스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아가다가 후손 중에 한 명이 자연스럽게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를 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진화하기 시작한 거고요. 호모 에렉투스도 하빌리스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를 전 세계에서 대체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거듭하던 또 다른 진화판인 하이델베르겐시스도 60만 년 이후에 꾸준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얘들이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를 했고, 결국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이 최종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호모들이나 피테쿠스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세요. 2번 보세요.